안녕하세요. 대저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8억 원을 주고 들어간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들인데요. 30년간 기자로 활동했던 한 분이 노후의 천국이라 믿고 들어간 그곳에서 겪은 지옥 같은 경험담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년간 사회부 기자로 일했던 김민수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평생을 정의로운 기자로 살아왔던 민수 씨에게 1년 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순자 씨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여보, 나 좀 어지러워. 그날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민수 씨는 큰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외동딸 지영 씨는 대학병원에서 뇌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지영 씨 눈에 아버지의 모습이 걱정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아빠, 이제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지영 씨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추천했죠. 바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랜드 실버 팰리스였습니다. 아빠, 여기는 정말 다른 실버타운이에요. 호텔보다 더 좋은 시설에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기자 시절부터 이런 고급 시설들의 화려한 광고를 많이 봐왔거든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견학을 가던 날, 민수 씨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유럽의 고급 리조트 같은 풍경이 펼쳐졌거든요. 넓은 정원에는 분수가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보 담당자 박 과장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실버 레지던스입니다. 전용 면적 60평의 분양가는 18억 원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시죠. 박 과장은 쉴 새 없이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실내 수영장, 골프장, 스파, 영화관, 고급 레스토랑까지 마치 5성급 호텔의 모든 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의료 시스템이 자랑입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응급 상황 시 3분 내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수 씨는 기자 본능으로 뭔가 과장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 지영 씨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의심을 접어두었죠. 아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엄마도 분명 찬성하실 거예요. 결국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18억 원을 투자해서 이곳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입주 첫날 민수 씨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60평 크기의 아파트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좋았거든요. 거실 창문으로는 탁 트인 자연 풍경이 보였고 모든 가전제품이 최신식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민수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없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저녁 시간, 민수 씨는 레스토랑에 첫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입주민들이었습니다. 한 테이블에는 명품 옷을 입은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골프웨어를 입은 할아버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30년간 신문기자로 일했었고요. 그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아, 기자셨군요. 어느 신문사에서 일하셨어요? 박윤희 여사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72세인 박윤희 여사는 전직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이곳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일보 사회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러 사건들을 많이 취재하셨겠네요. 박윤희 여사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민수 씨는 곧 이곳의 은밀한 계급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벌가 출신이나 고위직 출신들이 상위 그룹을 이루고 있었고, 중산층 출신들은 자연스럽게 하위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상위 그룹의 대화 주제는 늘 비슷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 법인 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우리 손자는 하버드 MBA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 들어갔답니다. 민수 씨는 이런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기자 시절 이런 사람들의 위선을 많이 봐왔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윤희 여사가 유독 자신에게만 차갑다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민수 씨와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왜 저만 피하는 걸까? 민수 씨는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 잘못된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입주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미묘한 것들이었죠. 레스토랑의 메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랍스터, 한우 등이 자주 나왔는데 점점 평범한 요리들로 바뀌었어요. 민수 씨는 처음엔 계절 메뉴 변경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24시간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입주 설명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데 어느 날부터 야간에는 간호사가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어요. 인력 조정으로 인해 야간 의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민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는데 이런 중요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한다니요. 그때 식당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철호 씨였는데 78세의 전직 회계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저도 혼자 먹기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이철호 씨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본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 이곳이 처음과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이철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의료 서비스 말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철호 씨는 숫자에 밝아서 관리비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민수 씨,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철호 씨가
관리비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시설 관리비가 지난달보다 15%나 올라 있었거든요. 분명 입주할 때는 관리비 인상이 없다고 했는데요. 민수 씨의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설마 이런 곳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기자로 30년을 살아온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관리비는 또다시 20% 인상되었는데 오히려 서비스는 줄어들었어요. 청소 직원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청소했던 복도가 이틀에 한 번으로 바뀌었죠. 로비의 꽃도 시들어가는데 교체가 늦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이철호 씨와 함께 이상한 점들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철호 씨, 이거 보세요. 직원 급여 항목이 30%나 줄었어요. 그런데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박윤희 여사가 나타났어요. 어머, 두 분이 여기서 뭘 하세요? 박윤희 여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냥 관리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대답했지만 박윤희 여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윤희 여사가 관리사무소 뒤편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너무 눈에 띄지 않게요. 민수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소장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눈치채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맡은 일만 하세요. 민수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쌓인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이철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호 씨, 혹시 박윤희 여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글쎄요. 피아니스트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자세한 건 몰라요. 왜 그러세요? 민수 씨는 오늘 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철호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박윤희 여사가 운영진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수상해요. 두 사람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입주 3개월째 드디어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경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민수 씨는 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옆방에 살던 최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빨리 의료팀을 불러야 해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야간 의료진이 없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민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의료 지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는데 정작 응급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다니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25분이나 걸렸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거예요. 점심을 먹은 입주민 12명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민수 씨도 그날 해산물 요리를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다행히 많이 먹지 않아서 큰 증상은 없었지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고급 시설에서 식중독이라니. 입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일시적인 실수입니다. 곧 개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철호 씨가 민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민수 씨, 큰일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이철호 씨가 보여준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흘린 회계 자료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60%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용도로요? 운영진들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자 시절 이런 비리들을 수없이 봐왔는데 자신이 직접 당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윤희 여사가 실제로는 실버타운 운영회사 대주주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피아니스트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이었고요. 그러니까 박윤희 여사가 처음부터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입주민들 중에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민수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박윤희 여사가 자신을 경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기자로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철호 씨와 함께 조용히 다른 입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문제 만들면 우리만 손해예요. 하지만 최할아버지의 심장마비 사건과 집단 식중독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강소영 할머니였어요. 69세인 강소영 할머니는 전직 시민운동가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기예요. 강소영 할머니는 적극적이고 행동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라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민수 씨가 기자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강소영 할머니의 말에 민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다시 기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박윤희 여사가 민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적인 분위기였어요. 민수 씨,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이철호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다 알고 있어요. 민수 씨는 섬뜩했습니다. 이곳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다른 입주민들의 안전도 걱정되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수 씨의 대답에 박윤희 여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날 밤부터 민수 씨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큰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소영 할머니의 제안으로 세 사람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기자 시절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이철호 씨는 회계 전문가답게 장부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강소영 할머니는 다른 입주민들을 조직해서 증언을 모으는 역할을 했죠. 민수 씨, 정말 큰일이에요. 이철호 씨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복사한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이 실버타운 운영회사가 입주민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무려 5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민수 씨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조직적인 횡령이었어요. 이 정도면 언론에 제보할 만한 수준이네요. 민수 씨는 기자 시절의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탐사보도팀 후배인 정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정 기자, 나야. 김민수 선배, 중요한 제보가 있는데 시간 있어?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제보인데요? 실버타운 횡령 사건이야. 증거도 다 있어. 정 기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타운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재였거든요. 하지만 박윤희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운영진과 함께 민수 씨 일행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조용히 하시면 위약금 없이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거절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소영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무고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언론과도 연결된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18억 원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비리 실태.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거예요. 뉴스가 나간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운영진들은 하나둘 구속되었어요. 박윤희 여사도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위약금 없이 퇴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 씨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딸 지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정말 힘드셨죠? 아니다. 오히려 보람 있었어. 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빠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영 씨의 말에 민수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후 민수 씨는 이철호 씨, 강소영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작은 빌라를 얻어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강소영 할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겪은 시련을 통해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 각자 방은 있지만 거실과 부엌은 함께 쓰는 구조였어요. 18억 원짜리 실버타운보다 훨씬 작았지만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커피를 내릴게요. 이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회계사 출신답게 꼼꼼한 성격이라 커피도 정확한 비율로 내렸어요. 그럼 저는 점심을 책임질게요. 시민운동할 때 단체 급식 경험이 많거든요. 강소영 할머니도 자신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민수 씨는 저녁 준비를 맡았어요. 아내 순자 씨가 살아있을 때 가끔 요리를 배워뒀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세 사람은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동네 노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민수 씨의 말에 동네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값비싼 실버타운이 아니어도 함께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카페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었죠. 어느 저녁 민수 씨는 카페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진짜 황금 같은 노후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들과 만드는 거였구나. 순자야, 내가 너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넌 분명 기뻐할 거야. 그날 밤 민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8억 원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김민수 씨는 18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과 다시 찾은 삶의 목적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들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